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자, 요 파트부터 엄청나게 중요해지죠. 자, 왜냐하면 이거 다음에 나오는 인수분해 파트와 합쳐서 고등 과정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그 기본을 다지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학습 목표는 크게 4가지가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 원리인데요. 그 원리가 결과적으로는 분배 법칙이라는 I입니다. 자, 두 다항식의 곱셈을 하려고 해요. 곱셈을 하려고 합니다. 분배 법칙 이용해서 우리는 전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다 보니 유형화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의 제곱, 제가 어떻게 읽었죠? 합의 제곱, 요렇게 읽으셔야 돼요. 차의 제곱, 전체가 완전 제곱식이죠. 이렇게 완전한 제곱식, 완전 제곱되어 있는 이런 식을 전개를 할 건데요. 전개할 때 보통 친구들이 이걸 A, B 이렇게 막 암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망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합차의 곱 혹은 차합의 곱이다 라고 읽고요. 이것을 전개하고 계산에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 x를 기준으로 x가 이렇게 있죠? 개수가 1이에요. x의 개수가. 이때 이거는 합곱으로 전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1차식과 1차식의 곱셈인데 얘를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전개를 할 때 좀 익힘을 한다, 뭐 익숙해지기 연습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다항식의 곱셈에 있어서 분배 법칙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식보다는 그림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려요. 자, 왜냐하면 일단은 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크게 형식을 보는 거예요. 덩어리 형식, 양수다, 음수다 이런 개념 말고 덩어리. 자, 이렇게 A와 B가 더해져 있는 식과 C와 D가 더해지는 식이 있는데 이 형태를 분배해서 전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결론만 먼저 볼까요? 자, 여기 지금 결론 보면은 A랑 C를 곱했죠. 그래서 이게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D를 곱했죠. 이것이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하고 C를 곱해서 이것이 3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하고 D를 곱해서 이것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분명히 그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놓고 식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한테도 구조를 좀 잡아놓은 다음에 순서가 이러한데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냥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지만 도무지 왜?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구조하고 그림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은 흡수가 빠르거든요. 그렇게 한 작전입니다. 자, 형식을 보는 거니까 A와 B를 더했다. 자,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A와 B를 더한 직사각형 하나.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C에서 D만큼 더 길어진 뭐 연장한 여러 가지 표현이겠죠. 자, 이러한 직사각형 하나를 준비합니다. 혹은 이렇게 해요. 가로가 A 플러스 B고요. 세로가 C 플러스 D인 직사각형 한 개를 준비해 놓고 여기 지점에서 세로 방향과 평행하게 그 다음에 이 점에서 가로 방향과 평행하게 그러면은 이게 직각으로 만나니까 4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눠진다 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는 우리가 이 전체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였죠. 즉 가로의 길이를 특별히 여기에서 이 그림 전체에서 가로의 길이를 A 플러스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C 플러스 D라고 한다면 이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 여기는 곱셈 기호가 생략돼 있죠. 그런데 이것을 쪼개서 각각 구한 다음에 나중에 합쳐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개념 보게 된다면 처음에 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A, 세로는 얼마가 되죠? 바로 얘랑 같은 C가 되겠죠. 그래서 A와 C의 곱이어서 AC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요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A일 것이고요. 세로의 길이는 D인 직사각형이 되겠죠. 곱하니까 A와 D의 곱이 될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요. 요 직사각형 가로가 B, 세로가 C니까 넓이는 BC가 되겠죠. 자, 마지막은요. 가로가 B, 세로가 D니까 넓이가 BD가 되겠죠.
자, 그리고 봤더니 결국 이 전체 넓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쟤부터 쓰게 된다면 AC 더하기, 그리고 이 밑에는요 AD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요 BC 더하기, 그리고 마지막 이 아이는 BD가 되겠습니다. 결국 다시 번호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4번이라고 한다면 전체 직사각형 넓이는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의 합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셈한다에 있어서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각각 분배해가지고 정리하는 거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이런 게 있어요. M 곱하기 C 플러스 D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M하고 C를 곱한 거 더하기, 여기는 M하고 D를 곱한 거, 이렇게 해도 괜찮죠. 자, 그런데 만약에 M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누구와 누가 합해진 덩어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즉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가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M에다가 뭘 넣어주면 돼요? A 플러스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얘를 잘 쓴다라고 친다면 A 플러스 B에다가 C가 곱해져 있는 거 더하기, 그리고 얘는요 A 플러스 B에다가 D가 곱해져 있는 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괄호 전체에 뭔가를 곱한다는 얘기는 각각 분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마찬가지죠. 정리하면 AC 플러스 BC 더하기 AD 플러스 BD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더하는 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으니 얘를 AC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AD 쓰고, 그리고 이 두 개 위치 바꾼 거죠. BC 플러스 BD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정리하면 나중에 다 전개한 다음에 동요한 계산을 하고 정리된 식, 그러니까 앞에서 학습 목표에 소개했던 유형화된 식들을 정리할 수가 있으니 순서를 굳이 정해서 하자라는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첫 번째 거 OA와 B를 곱하죠. OA 곱하기 B 다 더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죠. 그래서 OA 곱하기 4. 자, 그 다음에는요 2하고 그 다음에 B를 곱하죠. 그래서 2 곱하기 B, 그 다음에 더하기, 자, 그 다음에는요 2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항을 계산하면 되죠. 이거 얼마입니까? 5AB. 얘는요 5, 4, 20A. 얘는요 2B. 그다음 마지막은 8 되겠습니다. 자, 더 이상 계산되는 게 없죠. 동요항끼리 계산하면 되는데 동요항이 없으므로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충분히 훈련을 시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게임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뭐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중요하고 맥락이 중요하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쟤는 뭘까요? 합의 제곱이라고 꼭 읽도록 유도해 주세요. 얘 뭐죠? 합의 제곱을 전개한다라고 읽게 해주시고요. 볼게요. A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방금 배운 분배 법칙에 의해서 하나씩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러면 첫 번째 거 전개하면 얼마죠? A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와 B의 곱이므로 AB가 되겠습니다. 자, B와 A 곱이지만 우리가 알파벳 순서대로 적으면 편하죠. 그래서 AB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 곱하기 B니까 B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봤더니 결국 뭐가 생겼어요? 바로 동류항이 생겼습니다. 얘는 얼마 되죠? AB의 2배인 2AB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하자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합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곱의 2배 더하기 제곱. 자, 지금 제가 어떻게 읽어드렸죠? 합의 제곱은 덧셈을 기준으로 각각이 있죠. 그러면 각각의 제곱의 합, 그리고 가운데는 곱의 2배라고 저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지금 얘가 몇 차였냐면 제곱인 거니까 2차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개했을 때 모든 항이
다 2차가 됩니다. 자, 차수라는 거는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얘는 A 곱하기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 몇 차예요? 2차입니다. 얘는 A 하나 B 하나 문자 2개니까 얘도 2차가 되고요. 얘도 B 곱하기 B니까 얘 또한 2차가 됩니다. 이것도 팁으로 알아두시고 그렇게 지도해 두시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 개씩이 나왔을 때 좀 찾아내고 기억해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차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는 차의 제곱이라고 하고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은데 가운데 항의 부호만 반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얘를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A 차 B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도 괜찮지 않을까요? A 더하기 마이너스 B 이것을 제곱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합의 제곱 전개 방법에 의하면 제곱 그 다음에 2개 곱하죠. A 곱하기 마이너스 B에다가 2배 한 거 더하기 그리고 뒤에 더해지는 거 전체 제곱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마이너스 B의 제곱 얘는 뭐예요? 그냥 B의 제곱과 같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2AB가 될 것이고요. 앞에 거는 A 제곱이 되죠. 결국 차의 제곱은 제곱, 제곱, 곱의 2배 차 제곱, 제곱, 곱의 2배 차 저는 이렇게 전개하도록 시킵니다. 그럼 이게 입에 붙으니까 리듬이라는 게 입에 붙잖아요. 그러면은 실수 안 하고 잘 풀어냅니다. 이것도 팁 하나 알려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를 해볼게요. 자, 요 아이는요 합의 제곱으로 접근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차의 제곱으로 전개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볼게요. 일단은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3B 그리고 이거 전체의 제곱을 합의 제곱으로 전개 먼저 하면은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곱의 2배 곱의 2배 합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곱하기 3B 전체의 2배 합 그리고 뒤에 거 3B 전체의 제곱 이렇게요. 그래서 제곱 더하기 곱의 2배 합 더하기 제곱 이런 식으로도 읽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해도 늦지 않아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4A의 제곱이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2 그리고 AB가 될 것이고요. 3의 제곱인 거니까 9 그 다음 B의 제곱 이렇게 전개 완료. 자, 이번에는요 제가 차의 제곱으로도 접근해 볼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는 것은 요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1배를 한 3의 제곱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습을 해보자면 이런 이야기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전체 제곱은 무엇과 같으냐? 요 전체 마이너스 1배를 한 거. 그럼 그게 누구예요? 바로 2A 마이너스 3B가 되겠죠? 이거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것도 한 번 정도는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차의 제곱으로 접근한다면 앞에 거 제곱 빼기 그 다음에 곱 2개의 곱 2배 차 맞죠? 그리고 뒤에 거란 얘기는 빼기 뒤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빼기 뒤에 있는 거 그것을 제곱한 거다. 이렇게도 접근시켜주면 좋아요. 그래서 3B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전개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4A 제곱 여기는 4, 3, 10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죠. AB 플러스 여기는 9B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보자면 비교하면 어때요? 얘랑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있는 일인데요. 선생님 저 근데 이거 잘 안 익혀져요 하면은 괜찮아. 자, 처음부터 분배 법칙으로 접근하자 라고 한 다음에 이거 곱해가지고 전개하는 분배 법칙 있죠. 하나씩 해가지고 다 전개시켜서 경험을 한번 시켜줍니다. 그럼 동요한 계산하고 결과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친구가 알아서 쌤 저 그냥 이거 원리 알았으니까 형식 익혀서 연습할래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지키겠죠. 그러면 매일 꾸준하게 문제를 주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 파트 자체가 원리는 있긴 하지만 원리 다음에는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익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식을 보자마자
어떻게 될 건지 맥락을 보고 답을 정확히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 한번 해봅니다.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해도 괜찮지만요.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라는 것은 마이너스 묶어내주면은 x 플러스 3y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얘를 제곱해요라는 얘기는 이 전체를 제곱한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제곱은 그냥 얘를 제곱하는 거나 같죠. 그래서 쟤는 뭐나 마찬가지가 되느냐? 바로 x 플러스 3y 전체 제곱과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걸로 먼저 접근해 볼게요. 얘는요, 합의 제곱,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앞 곱하기 d의 2배 합, 그리고 뒤에 거 전체의 제곱. 저기서 앞뒤로 막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위치적인 게 중요한 거니까요, 전개할 때. 자, 그럼 얘는 정리만 하면 되죠. x제곱, 그 다음에 2, 3은 6, 그 다음에 xy, 그리고 뒤에 거는요, 9y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대로도 물론 가능한데요. 그럴 땐 이렇게 해야겠죠. 뭐냐면요, 가운데 더하기가 생략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3y 이거 전체를 제곱한 거나 같습니다. 그럼 합의 제곱을 접근하면 이게 앞, 뒤가 되겠죠. 그대로 해볼게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앞 곱하기 뒤에 곱하기 2. 그러니까 이걸 a 플러스 b의 제곱,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a, b로 기억을 보통은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게 보면서 대입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실제 본인의 그 생각으로 풀어내는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물론 a, b로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다양한 자기의 이해 언어로 형식화해서 구조화해서 위치적으로 앞뒤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를 하는 연습을 충분히 시키시면은 이건 고등학교 가도 절대로 안 헷갈립니다. 자, 그럼 뒤에 거 보실게요. 마이너스 3y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각자 계산하는 거죠. 얘 제곱하니까 얼마예요? 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2, 3은 6 그리고 xy고요. 플러스 얘는요 9y 제곱으로 자, 결과 비교하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은 이렇게 있는 것을 바로바로 전개해서 얼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 연습합시다 라고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다항식 곱셈인데요. 자, 형식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죠? 그렇죠. AP 동일하게 등장했는데 가운데 보호만 반대입니다. 저는 이거를 합차의 곱 혹은 차합의 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차의 곱 혹은 차합의 곱.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제곱차 제곱이죠. 결론은 제곱차 제곱. 이렇게 기억해두면 언제 이것이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냐면 인수분해 파트 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거는 그 시간에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얘도 시각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분배 법칙을 배웠으니까 그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차 b를 분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자, 곱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바로 a 제곱이 되죠. 곱하면 마이너스 ab가 되고요. 곱하면 ba지만 이것을 ab로 적어도 괜찮죠? 곱하면요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가운데 봤더니 뭐가 생겨요? 동류항이 생겼습니다. 얘들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0이 돼버리죠. 남는 것만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 제곱 해서 합차의 곱 제곱차 제곱만 남는다. 항이 두 개만 남는다. 이렇게 봐도 괜찮죠? 얘를 그림으로도 설명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아요. 뭐냐면 A에서 B만큼 더 간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B만큼, 세로 방향은 B만큼 줄였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길이가 B예요. 그래서 이 벽을 연장하는데 길이 B만큼 연장해서 직사각형 만들고 세로 방향으로 B 길이만큼 줄여서 이러한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세로의 길이는요? A 차 B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데 가만 잘 생각해 보니 아이디어가 이러네요. 요거 가로가 한 변이 B, 한 변이 A차 B 이러한 직사각형이잖아요. B랑 A차 B, B랑 A차 B, B니까 여기 A에서 B만큼 안쪽으로 들어오는 작전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전체가 색칠돼 있잖아요. 한 변이 A인 정사각형에서 이 끄트머리에 여기 B인 거 알았으니까 한 변이 B인 정사각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거죠. 이 가로의 길이는 A에서 B만큼 뺀 거니까 A차 B가 돼요. 그러면은 두 변이 B랑 A차 B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두 변이 B랑 A차 B인 직사각형. 즉, 이 부분과 같잖아요. 그러면은 얘 원래는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여기랑 같은 거니까 여기다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이 정사각형에서 뭐만 제외하면 돼요? 얘만 제외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 이만큼만 빼버리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준비물은 이거죠. 한 변이 A인 정사각형을 그린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한 변이 B인 정사각형을 그린다. 자,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B만큼 늘리고 세로 방향 B만큼 줄여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한다.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뭐냐면 이거죠. A 플러스 B 곱하기 그리고 A차 B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갖다 붙이고 내가 구하려는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가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요? 요 넓이랑 같다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이 넓이는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정사각 넓이를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커다란 정사각형 넓이는 얼마가 되죠? 바로 한 변의 제곱, 맞죠? 요 작은 정사각형 넓이는 한 변의 제곱 빼버리면 이것이 같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넓이 개념으로도 합차의 곱이라는 곱셈 공식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재밌죠? 식으로도 우리가 증명을 했고요. 그림으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가로 두 개의 곱이에요. 식과 식의 곱인데 특징이 뭔지를 먼저 자꾸 알아차려야 돼요. 그렇죠? EXY 동일하게 등장했는데 가운데 보호만 반대입니다. 합차의 곱으로 읽을 수 있나요? 결론은 뭐예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전개하면 4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되겠죠. 도대체 이거 왜 배우느냐? 솔직히 합차의 곱은 조금 좋은 아이입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혜택을 주는 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복잡한 수의 계산 그리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뭐 유리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좀 되게 불편한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103 곱하기 97을 암산으로 해보세요 하면은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쉽지가 않죠. 그런데 말입니다. 103과 97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100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103은 100에다가 3을 더했어요 할 수가 있고요. 97은요? 그렇죠. 100에서 3을 뺐어요 하면은 얘 뭐예요? 103 등장하는 인물이 똑같은 거죠. A, B 두 사람이 등장했던 것처럼. 가운데 보호만 반대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100 앞에 거 제곱 빼기 3 뒤에 거 제곱 끝나는 거죠. 얘는 만에서 9 빼는 거는 쉽죠. 다 이거 받아내림한 다음에 끝에 거 1만 남기면 되는 거잖아요. 계산 얼마 되죠? 얘는 9,991. 여기다 9만 더하면 바로 만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엄청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느낌 오시죠? 합차의 곱을 활용한 수의 계산은 동일한 수를 기준으로 뭘 더하고 빼는 건데 그 동일한 수를 제곱한 결과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10의 거듭 제곱 형태여야지만 자리값을 맞춰서 쉽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쓰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모의 유리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합차의 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합차의 곱에 유용한 계산 하나 수 계산이고요. 두 번째는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를 할 건데 이거 우리가 무리수 배울 때 한번 했었습니다. 만약에 분모에 루트 2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무리수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는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동일한 무리수를 곱해서 결국 얘는 얼마라고 하시면 돼요? 분모는 2고요. 분자는 루트 2에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었어요. 이걸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죠. 그래서 원리는 이거예요. 제곱근을 제곱해요. 근호 안에 값은 양수일 때요. 이거는 A가 양수일 때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럼 A가 된다. 이 원리를 이용할 건 돼요. 거기다 또 어떤 원리를 이용할 거냐? 방금 저희가 배운 합차의 곱은 제곱차 제곱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약간 힌트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루트 3 플러스 루트 2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면 합차의 곱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해가지고 결국 3 마이너스 2로 1 이런 재밌는 계산. 혹은 하나만 더 해볼게요. 2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2 플러스 루트 3이 있습니다. 자, 얘는 합차의 곱 혹은 차합의 곱. 자, 곱셈 공식 이용할 수가 있죠. 제곱차 제곱으로요.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해서 4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재밌는 계산을 또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느낌 오시죠? 볼게요. 다음 수의 분모를 유리화 하시오. 즉 분모 자체가 무리수 딱 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산, 즉 시계 모양처럼 되어 있을 때 분모를 유리화하는 방법은 바로 제곱차 제곱, 즉 합차의 곱, 곱셈 공식을 이용합니다. 저는 이거를 학생들한테도 분모를 유리화할 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이용하죠? 합차의 곱, 합차의 곱이라는. 이렇게 그러면은 단어를 딱 쓰게 되면은 그 식 전체가 연상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제곱차 제곱 이렇게 모양으로도 또 쓰게 합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할까요? 그렇죠. 2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도 2 마이너스 루트 3을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럼 분모는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고요. 분자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분모는 4 빼기 3으로 1 되니까 이렇게 분모에 1 있는 건 안 쓰죠. 완료. 자, 얘는요. 그렇죠. 분모 분자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루트 5 플러스 루트 3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친구들이 잘 곱해놓고 바꿔서 또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분모는요. 앞에 거 루트 5 제곱 빼기 뒤에 거 루트 3 제곱이고요. 분자는 루트 5 플러스 루트 3 됩니다. 자, 이제 분모는요. 이거 제곱하니까 5로 나오고 3 나오죠. 5 빼기 3으로 2. 분자는 루트 5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완료. 자, 이제 3번은요.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하시면 되죠. 이제 하다 보면 요령도 생깁니다. 자, 이제 빨라지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6 빼기 2로 4가 되죠. 분자 4고요. 루트 6 빼기 루트 이렇게 해서 약분되고 간단한 값만 남게 되는 거죠. 자, 4번은요. 분모 분자에다 얼마로 곱합니까? 루트 5 플러스 2요. 루트 5 플러스 2 여기도 루트 5 플러스 2를 곱할 것이고요. 그럼 분모는요. 앞에 거 제곱 5 빼기 뒤에 거 제곱 2의 제곱 4. 자, 분자는요. 한번 쓸까요? 루트 5 플러스 2를 몇 번 곱해요? 2번 곱하니까 제곱이 되겠죠. 그 분모는 1이고요. 결국 얘는 합의 제곱 이 i를 계산한 거예요. 합의 제곱. 앞에 거 제곱 이따 쓸게요.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제곱. 계산하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5, 여기는 4, 여기는 4 루트 5가 됩니다. 결국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5 더하기 4 먼저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의 2배 2 루트 5의 2배니까 4 루트 5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해서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팁으로 하나 알려주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암산도 가능해집니다. 라는 것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당시 곱셈 공식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될 건데요. 이것도 방법을 익힌 다음에 결국은 좀
예,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자, 형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 2개를 곱할 건데 특징이라 한다면 x에 대한 1차식, x에 대한 1차식 이렇게 봐도 괜찮죠. 그런데 둘 다 x의 개수가 얼마예요? 1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분배 법칙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해놓고 분배 법칙 씁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요. 자, 곱하니까 x 곱하기 x, x 제곱이죠? 자,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bx가 되고요. 곱하면 플러스 ax가 되고요. 자, 마무리 a와 b의 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x에 대한 식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x에 대한 동류항이 보이는 거죠. 바로 뭐냐면 요거 1차 항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은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x제곱, 그 다음에 얘는요, 플러스 x로 묶어내면은 b 더하기 a. 자, 이거 x에 대한 식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x에 대한 2차 항, x에 대한 1차 항, 나머지 상수항.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x에 대한 1차식과 x에 대한 1차식 곱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 나중에 안 헷갈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쓰고 플러스 a, b인데 더 쓰면 순서 바꿔도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어도 괜찮죠?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ab. 자, 왜 이렇게 하느냐? 형식을 익히기 위한 작전입니다. 그래서 x에 대한 1차식과 1차식 곱인데 특별히 1x일 때 전개하면 x와 x를 곱한 x제곱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두 수라고 할게요. 그냥 두 상수라고 읽어줘야 되긴 하지만 기장에 두 수라고 할게요. 두 수의 합 곱하기 x.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개의 곱. 그래서 x제곱 플러스 합 x 플러스 곱. 어떻게 해요? x제곱 플러스 합 곱하기 x 플러스 곱 해서 이렇게 명칭을 읽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도형으로는 이제 넓이로 접근하는 거죠. x에서 a만큼 가고 x에서 b만큼 가서 이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가만 잘 보니까 이 넓이는 x 한 변이 x인 정사각형 x제곱 1번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요 a랑 x를 곱한 거죠. ax 일단 써볼까요? 그럼 얘는 이제 전개하면 ax 맞죠? 그리고 여기는 b와 x이고 bx. 그럼 전개하면 bx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 여기는 ab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ab. 이거 번호로 매기면 얘가 1번, 그리고 얘가 2번, 그리고 얘가 3번, 얘가 4번.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인데요. 얘는 앞에 거랑 차이점만 보시면 돼요. 자, 보실까요? 1x, x제곱 합 x 플러스 곱. 그런데 말입니다. 얘는요. x에 대한 1차식의 곱이지만 x의 개수가 무조건 1이다라는 보장이 없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x에 대한 1차식 곱인 거죠. 자, 얘를 전개 한번 저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수끼리 곱 ac 그리고 x제곱이 되겠죠. 얘를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것을 제가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x에 대한 전개니까 상수, 즉 개수끼리 곱 AD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래서 AD, X 이렇게 쓸게요. 여기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BC, X 여기 3번입니다. 더하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상수끼리 곱. 그럼 얘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4번이라고 쓸게요. 이제 이게 3번이었고 이게 4번인 거죠. 그러면 동유항은 이제 2번과 3번에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x로 묶어냈더니 여기 x로 묶어냈더니 이렇게 되고요. 그럼 가로하고 개수가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간 거죠. 얘는 익혀주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걸 백날 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수를 이용해서 전개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볼게요. 1번부터 갑니다. x에 대한 1차식과 1차식 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x항과 x항을 곱하니까 3, 7에 21 x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x의 개수를 구할 거고 상수끼리 곱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전 이렇게 해요. 얘가 어떻게 생기냐면 얘네 두 개 곱하니까 4, 7에 28, x 항이 나왔어요. 3x랑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3x, x 항이 나왔어요. 동류항이죠. 즉 결국 뭐예요? 28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라고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 얼마가 되죠? 21x 제곱 플러스 25x 그 다음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어느 순간 암산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x항과 x항을 곱했을 때 x 2차항이 나오죠. 21x 제곱. 상수항끼리 곱이 상수항이 나옵니다. 동류항은 28x 마이너스 3x 25x니까 바로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얘들아 너네 나중에 암산하고 싶지 이렇게 말을 해요. 유도를 합니다. 꼬시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 생략하면 나중에 암산이 안 돼. 그래서 이거 하고 암산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꼬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실게요. 갑니다. 마찬가지로 x항과 x항을 곱해서 x 2차항이 나오죠. 자, 곱하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맞나요? 자, 그리고 상수항과 상수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4 쓰고요. 자, 그런 다음에 x의 개수 적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x 곱하니까 6x가 나오고요. 2x랑 4를 곱하니까 이거는 8x가 나옵니다. 그래서 x를 제외한 나머지 상수항 6 더하기 8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4x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단계가 조금 불편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좀 더 낮춰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쟤는 2번은 따로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2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인데 그게 이제 과정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2x랑 그리고 마이너스 x를 곱한 거를 먼저 적고요. 자, 그런 다음에 2x랑 4를 곱한 거. 결국 분배 법칙을 그냥 다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4. 자, 근데 제가 뭘 했죠? 어차피 모든 분배 법칙을 전개한다의 의미는 계산한 다음에 다 덧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쓰게 해요. 그리고 나서 계산하면 이 얼마죠? 개수와 개수의 곱 마이너스 2 x 곱하기 x x제곱. 여기는 2, 4, 8x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6x 여기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쓰고 동유항이 8x랑 6x가 되죠. 이 얼마입니까? 바로 14x가 되죠. 결국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4x 마이너스 14를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푼 다음에 결과를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A4 용지를 딱 6등분을 해요. 이렇게 있으면은 6등분해서 문제 적고 이 문제가 근데 간단히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훈련을 해볼 수 있는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적고 나서 분배 법칙으로 전개해보기,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해보기, 암산해서 전개해보기, 이제 접어가지고 안 보고 한번 해보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는 정말 빨리 풀어요. 실수 없이. 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3x 2y 3x 2y였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합차해곱 쓰시면 안 됩니다. 가끔 실수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주의를 시켜주시고요. 그냥 x에 대한 1차식이 곱인데 뒤에 수만 있는 게 아니라 y라는 항이 더 있는 거죠. 방법은 동일합니다. x에 대한 식 보시게 된다면 그래 한번 적어볼게요. 3x랑 2x 곱하죠. 3이 6, x 곱하기 x, x제곱. 마이너스 2랑 3y 곱하죠. 마이너스 2, 3은 6, y제곱. 자, 그리고 동류항이 생기죠. 이땐 가운데 비워두고요.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얘네 안쪽 끼리 곱하죠. 마이너스 2는 4, 그리고 x, y, 알파벳 순서. 그 다음에 3x랑 3y 곱합니다. 3, 3은 9, x, y.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죠, 한번.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동류항을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정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6x제곱 계산하면 플러스 5xy 마이너스 6y제곱.
그리고 좀 간격을 조금 더 띄워 놓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칠판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아예 저처럼 저는 그냥 쓰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것끼리 곱한 건 결론이 나오고 뒤에 것끼리 곱한 건 결론이 나오는데, 결국 동류항이 어디서 생기느냐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둘이 곱해서 XY항, 둘이 곱해서 X항이 나올 거니까 거기다 딱딱 적어놓고 계산해서 바로 적으면 돼요 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거요. 분수항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그냥 다 쓰는 게 가장 괜찮아요. 분수가 나왔을 때는. 얘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써볼게요. 자, 일단은 마이너스 2분의 x 곱하기 2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하죠. 마이너스 2분의 5 xy, 그 다음에 전개하죠. 마이너스 2분의 3 xy, 마지막으로 전개하죠. 마이너스 3, 5, 15 y제곱. 요 정도는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동류항은 바로 가운데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8로 마이너스 4 그리고 xy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잘 적으면 다음과 같겠네요. 는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 xy 마이너스 15y 제곱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거는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습을 한 다음에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거 말고는 지름길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 구조를 익혀야 되는 이유는 언제 때 필요하다고요? 인수분해할 때 중요하다. 그래서 이 형식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했을 때 바깥 거끼리 곱한 거, 3하고 마이너스 1 곱한 거, 그 다음에 안쪽끼리 곱한 거, 바깥끼리 곱한 거, 안쪽끼리 곱한 거, 바깥끼리 곱한 거, 안쪽끼리 곱한 거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근데 분수일 때만큼은 인수분해할 때 그렇게 바로 직관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바깥, 안, 박, 안, 박, 안 했을 때 동류항이 나온다 정도로만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합의 제곱을 이렇게 계산하지 않도록 하셔요. 이거 아니죠? 네. a제곱 플러스 곱의 2배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합차이곱을 사용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등장하는 인물 같다. 앞 같고 앞 같고 뒤 같고 이렇게도 하고 가운데 보고 반대. 전개한 다음에 동류항 정리가 꼭 필요하고요. 동류항 정리 반드시 이거 안 하고 쓰게 되면은 감점 혹은 빵점. 자, 부호 실수 이런 것도 주의를 시켜주셔야겠죠. 자, 오늘 모든 노하우를 다 풀어드렸습니다. 알찬 강의했다고 자부하고요. 선생님들이 연습하시면 더 재미있고 기가 막힌 방법이 나오실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